김용호 씨가 이제 어쨌든 뭐 참 자살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볼 때 그 강용석, 김용호, 김세 이 3자가 그래도 가로세로 연구소라 해가지고 그 우파 활동을 상당히 했다는 데서는 저는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 전에 이제 또 안정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이제 보수 우파 채널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전에 또 이제 정규재라는 사람도 있었고 한데, 역시 이 세월의 무상함이랄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흥망성쇠를 겪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또 제가 여기 이 사람 이준석에 대해서 제가 사주동영상 많이 올렸습니다.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올렸는데, 최근에 그 안철수와 이준석이가 이제 대립이 되면서 안철수 씨가 이준석 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준석이는 반드시 제거돼야 된다. 국민힘당 안에서 이렇게 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 기억상으로는 단 한 번도 이준석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한 걸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저로서는. 몰라,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 자는 우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철수가 지적한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탁을 해서 그래도 많은 특혜를 준 인물 중에 하나인데,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배은망덕한 인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오늘인가 어제인가는요 또 눈물까지 흘렸어요. 여러분들 이 자가 정치가로서 더 크게 되면 우리나라의 비극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이재명 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보고. 이 이준석 사주도 제가 볼 때 만만치 않아요. 교활하기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누차이지만 기토일간인데 여기에 을과 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주가 신합평관 사주가 되는 거예요. 신합평관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출세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자기를 누군가가 꼭 알아봐 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신합평관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운에서 시작한 거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면은 그것은 훌륭한 정치가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만사 그렇듯이 인생은요 운에 좌우되어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운칠삼기라고 하는 겁니다. 운칠삼기. 이준석이는요 이 식상제살 용신 올 때 발복을 하는 거예요. 식상제살 용신. 이게 바로 언제냐? 신축년에 신금에서 을신충으로, 그래서 당대파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준석 사주에서 가장 최악은 뭐냐면 바로 을목이 올 때가 가장 최악입니다. 바로 평관이 올 때 가장 최악이다. 왜? 신합평관으로, 평관이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부터 여러분들 제가 이준석으로는 끝났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작년부터 을목이 와 있어요. 을목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을기충으로 지금 최악의 운이 되고, 앞으로 그 다음에 3이다. 이게 사해충이 되고요. 용신사화를 깨고 용신충이 되면서 한편에서는 귀신인 묘를 해묘한목으로 강하게 하기 때문에 운이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준석이는. 다만 세운사원호는 내년에 조금 좋아요. 내년에.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가 내년에 뭐 신당 창당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금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왜 이준석이를 반드시 내쫓아야 되냐, 빨리, 그것도 시급하게 왜 빨리 제명해야 되냐면요, 이자가 국민의힘당 그 당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총선이 다가왔을 때 계속 노이즈를 일으킨다면은 이것은 총선에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또 좌파 언론들이 계속 싫지 않습니까? 뉴스거리로. 근데 이자가 만일에 더불어민주당이 되면요 큰 문제가 안 돼요. 또는 제3당이거나. 근데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 당이가 된다면은 여러분들 그 유권자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절반은 그냥 중도 또는 정치 무관심 세력이에요. 정치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뭘 찍으려 보니까 정치 관심은 없고 찍으려 보는데 국민의힘당 대표 지냈던 이준석이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것이 이 사람들한테 그들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중도파들한테는. 알다시피 선거는 중도파가 좌우하는 겁니다. 중도파가. 그래서 중도파를 우파로 끌어들이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한 목소리를. 근데 이준석 같은 자들, 유승민 같은 자들이 자꾸만 어깃장 내는 소리를 한다면요, 그것은 파열음을 보이고, 그거는 이 정치 무관심층 중도파한테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걸. 그래서 제명을 할 거면은 신속하게 내쳐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원래는 사실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준석이를요, 벌써 그 당대표 쫓겨났을 때 그때 쳐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명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 나서 앙앙 대봐야 시간이 가면 잊혀지는 거죠. 시간이 가면. 이 자가 단 한 번이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한다면은 단 한 번이라도 나는 문재인과 이재명이를 비판한 걸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나는 내 기억에 있습니다. 모르죠. 또 했는지 어떤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겪은 거로는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다. 이자는 기본적으로 우파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 사유 자체가 상당히 교활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빨리 신속하게 가차없이 제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자가, 여러분들 이준석 이자가 주장한 게 뭡니까? 부정선거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선관위가 비밀번호가 1, 2, 3, 4, 5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디 회원 가입을 해도요, 뭐 숫자 넣으세요, 특수문자 넣으세요, 기호 이런 거 꼭 영어 하나 넣으세요. 꼭 이렇게 복잡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선관위 직원들도 개인적으로 어떤 그 회원 가입을 다 그렇게 한 거 아는데, 정말 중차된 이 기관이 1, 2, 3, 4, 5로 딱 비밀번호 했다는 자체가 이게 수상한 거예요, 저는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부정선거 한 것 같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국정원에서도 발표한 거에 의하면 1, 2, 3, 4라고 하질 않나. 여러 가지 볼 때. 그리고 중요자를 제대로 넘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 보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요새 최근에 그 전옥현 씨 방송도 그렇고 공병 방송도 그렇고, 요새는 우파 유튜브들 뭐 이봉규 씨나 모든 그 방송들, 또는 심지어는 그 약간의 그 매체들조차도 부정선거 가능성을 좀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그 방송에서 본 그 수치를 보니까 그 사전 투표에서는, 그죠?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사전 투표는 반 정도의 차이가 나고 당일 투표는 비슷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주 강하고도 그 뭐라 그럴까, 그 일리 있다, 그 주장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이 이 부정선거를 즉각적인 수사에 돌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이해 안 가는 면도 있어요. 근데 한편에서 또 국정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치 내는 거 보면은, 그렇다면 또 뭔가 또 나름대로 정부 당국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그 은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렇든 저렇든 오늘 그 동영상의 토픽은 이준석인데, 이 자는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제명시켜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제 주장은 신속하게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빨리. 예. 너무나 수상한 게 많아요.
제가 이제 그 남미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옛날 남미 정치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남미 어느 나라는요, 이것이 제가 말하는 게 뭐 제가 전문가 아니니까 확실치 않아도 컴퓨터를 조작해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꿨다는 그런 또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확실치는 않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제 처음에 역학 공부할 때는 제가 뭐 이렇게 사주상담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취미로 20몇 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이 학문이 재미있는 학문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학문의 재미를 느끼려면은 최소한 한 5, 6개월 정도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 추리소설 읽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공부 자체가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왜 우리가 영어나 수학이나 물리학 공부할 때는요, 가도 끝이 없이 어렵지 않습니까? 뭘 하나 했다면 또 어려운 얘기가 나오고 또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역학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한 5, 6개월만 열심히 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렵다는 개념이 아니고 뭔가 너무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만큼 현실 세계에 유용한 학문은 없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주를 봤는데, 우리가 나쁜 운이 딱 있어요. 보여요? 여러분들. 그 나쁜 운을 내가 인지하고서 내가 고민하는 그것도 그 운을 피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액땜의 하나라는 걸 여러분들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